최근 한국 무기 도입과 관련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 한국 무기 도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폴란드가 태도를 급격히 전환하며 자체 재원을 마련해 한국 무기를 차관 없이 현금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무기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죠. 폴란드가 이러한 태도 변화를 보이자 이에 영향을 받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로. 한국 무기 도입을 놓고 폴란드와 은근히 경쟁의식을 불태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가 노리는 바는 같습니다. 앞으로 유럽 방면 수출길이 창창한 한국 무기를 자기 나라 땅에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장을 확보하는 나라가 추후 전 유럽에 한국 무기를 공급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이 공장 설비를 이전해 줄 만큼 많은 무기를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폴란드가 정권 교체로 한국 무기에 대해 주춤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에 루마니아는 빠르게 치고 들어와 K9 도입 계약을 따냈던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규모 계약을 먼저 체결했지만 한국과의 합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 루마니아의 추격을 허용하는 듯 보였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재개한 것인데요. 폴란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루마니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K2 전차 계약을 조만간 체결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이미 미국과 M1 에이브람스 전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K2 전차는 구매하게 되더라도 소량이 될 것으로 여겨졌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결코 적지 않은 수량이 될 것 같다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해할 무렵 루마니아가 M1 에이브람스의 계약을 축소하거나 아예 전면 취소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K2 전차의 대량 계약을 그 자리에 메우기 위해서 말이죠. 게다가 이 소식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더 믿을 수 없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가 이번에는 레드백과 FA-50의 도입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입되는 장비 종류로는 폴란드에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되는데요. 루마니아가 전차 현대화 사업에서 M1 에이브람스를 채택한 것은 작년 3월이었습니다. K2 흑표는 이 당시에도 후보 기종으로 선정되었으나 루마니아는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순위로 꼽았고 에이브람스 54대를 도입하는 길을 골랐죠.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유럽의 최전방 국가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밀려나지 않도록 많은 장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루마니아의 그러한 헌신에 보상하기 위해 현대화 사업에서 M1 에이브람스의 최신 개량형을 제공하기로 협의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완전히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측이 제안한 조건은 꽤나 합리적인 수준이었으나 사실 에이브람스는 전차 자체가 운용하는 데에 매우 큰 부담이 있는 물건이었다는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여느 전차와는 다르게 가스터빈 엔진을 탑재하고 항공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는 곧 다른 전차와는 전혀 다른 정비 및 보급 체계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애시당초 항공유 자체도 가격이 비쌉니다. 게다가 에이브람스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생산 후 인도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운송 비용 등도 루마니아의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메타 디펜스에 따르면 루마니아 당국이 처음 예상했던 M1 에이브람스의 구매 견적에 비해서 실제 비용은 무려 30% 이상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과의 거래가 군 현대화에 좋은 기회가 될 줄 알았던 루마니아는 에이브람스가 생각지도 못한 애물단지가 되어 곤란해졌습니다.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도입을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비싼 비용을 내면서 가져와도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가 원했던 군 현대화의 효과는 단지 현대화된 무기를 확보하는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도 국제적인 무기 성능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방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기대했죠. 그러나 에이브람스는 미국 내 생산 원칙으로 인해서 루마니아 방위 산업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나마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완성된 부품 단위로 배송받아서 루마니아 현지에서 최종 조립만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이 루마니아 방위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턱이 없었습니다. 이걸 위해 현지 생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고요. 현재 루마니아는 방위 산업을 완전히 맨 땅에서부터 재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는 중공업 산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사실 환상에 불과하죠. 과거 루마니아는 TR-85 전차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등 구소련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방위산업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TR-85의 실체는 TR-77에다가 구소련이 버리고 간 고철을 얼기설기 끼워 맞춰 만든 것에 가까웠고 그게 현대적인 방위산업 기반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은 루마니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루마니아의 산업 역량으로 평가받았던 것은 구소련 시절 방식으로 TR-85를 내세워서 선전한 가짜 명성이었던 것입니다. 루마니아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보도를 통해 루마니아가 탱크를 생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제 공상과학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얼기설기 만든 TR-85가 제대로 된 전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으며 루마니아는 이제 현대적인 무기 생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루마니아는 산업 기반이 잠재력 있는 국가이며 모자란 것은 유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 역시 루마니아는 비록 구식이라 할지라도 역량과 실력은 확실히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적인 무기를 생산할 만한 기술과 설비가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만 다시 확보할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방위산업 역량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런 맥락에서 M1 에이브람스 계약에 루마니아는 더욱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미국과 협상이 잘 되어 현지 조립 조건까지 받아온다고 해도 그건 너무나도 간단한 작업이라 장기적으로 루마니아 방위산업 발전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비싸기만 하고 산업 육성에는 별 이득이 없는 M1 에이브람스 계약이 조건 미달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당초 사업 후보에 있었던 또 다른 기종인 레오파르트 2도 마찬가지죠. 기술 이전의 비협조적인 것은 독일도 별반 다를 것 없는 데다 값이 저렴했던 적도 없으니까 똑같은 단점이 있어 처음부터 배제됐던 선택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연히 루마니아는 K2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있어서는 구매국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파격적인 제안을 걸어올 정도로 매우 협조적인 나라입니다.